확실히 많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 4년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소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각 과의 음절이 거의 10음절 정도 되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할 때 건축사회환경공학과는 건사환,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사환시로 약자를 써서 부르겠어요. 오늘 제가 연대지만은 여자 게스트분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8대 과대표 하고 있는 최아정이라고 합니다. 1학번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임장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갈 텐데 고대 건사는 이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두 과가 합쳐진 과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원래 지어질 때 디자인을 하고 나면은 그 디자인을 살려서 역학적인 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토지의 선택이랑 알맞은 재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그 두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제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분야도 최근에는 다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연대 사환시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은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배우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기반 시설 시스템, 두 번째가 수자원 환경 시스템, 마지막이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반 시설 시스템은 이제 뭐 교량을 짓는다든지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수자원 환경 시스템은 이제 수리학, 수문학 이런 학문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정보는 건설할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또 측량 같은 거가 그 경영 정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뭔가 전공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1, 2학년 지나면 난 이런 거 공부할 거야 하고 선택을 하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저희 과는 일단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면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로 1학년 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2학년 때 이제 자동으로 토목환경공학과로 소속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파트에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따로 이 과가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네. 고대도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 그쪽으로 심화 전공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루트를 따라서 들으면 자동으로 심화 전공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환시, 건사환 이런데 아무래도 수험생한테 더 친숙한 과는 건축학과가 아닐까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저같이 약간 공대생이지만 이거 건축학과랑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환시, 건사환이 각각 건축학과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건축공학과랑 토목공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갖게 돼서 토목이라는 분야는 국가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교량이 필요하다든지 이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목은 약간 국가 사업에 가까운데 건축 쪽은 약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토목은 국가 자본, 건설은 약간 민간 자본, 건축은 약간 민간 자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연대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과 자체가 건축공학이랑 토목공학이 합쳐진 과다 보니까 저희는 건축학과가 따로 있는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는 아무래도 설계나 건축 디자인 쪽이 더 강조된 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학과랑 건사는 같은 스펙트럼 상에 있는데 건축학과는 이제 좀 더 디자인 설계 쪽이 강조된 부분이고 건사와는 이제 역학 쪽 부분, 시공이나 그쪽 부분이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과가 더 있어요. 제가 공대라서 들어봤는데 도시공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대분한테 사환시랑 도시공학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의 이제 전체적인 설계나 디자인을 약간 많이 하는 편이고 토목공학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목과가 약간 공학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건사관 사환시 학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평소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적성이 중요하다.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전공을 배운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게 돼요. 근데 그 현장이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하루 종일 있지는 않지만 밖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공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있어야지 그래도 덜 힘들어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약간 개성이 강한 과이다 보니까 그 관심이 없이 들어왔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아무래도 기초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구조역학, 토질역학 같은 이 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흥미를 가지기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과목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 그 도로가 포장되는 것, 그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니까 그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자세히 알고 막 나는 여기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와서 재미있게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나중에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선배들은 실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저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은 과가 적성에 안 맞다고 느껴서 다른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30% 정도는 계시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진로로 주로 가시는지 물어보면 분야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아예 정말 적성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느끼면은 미트나 피트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선배도 많이 알고 제 실제로 군대 안 가는 여자 동기들은 졸업한 여자 동기들도 있는데 주로 좀 토목을 선택 안 하는 동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변리사를 한다든지 토목과 상관없는 변리사를 한다든지 뭐 보험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토목을 이건 버릴 순 없는데 좀 덜 토목스러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진짜 아까 말했던 경영 정보 시스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진로를 택한 선배들도 많이 있어요. 건축 토목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다고, 사실 이런 거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고 막 더 이상 그 건축 그쪽은 취업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뭐 그거에 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들 취업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 말하시는 것도 들어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근 5년간 최고로 호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경기는 항상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겠지요. 네. 제가 이제 신입생 때까지만 해도 선배들이 취업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보다는 약간 해외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꼭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 많네요. 건사환 사환시 본인 학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날 것 그대로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연대군부터. 일단 뭐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책상에 앉아 있기보다 뭐 추울 때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더울 때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는 좀 더 일이 힘든 게 사실이죠. 근데 그만큼 현장에 나가 있으면은 돈도 더 받고 대신 돈 더 받는 것보다 약간 저는 장난이 아니라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를 직접 깔고 교량을 설치하고 댐을 건설하고 약간 이런 데 저는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연대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막 멘토링 이런 거 하면은 선배님들이 와서 취업하고 나서 일하는 거 말씀해 주시는데 들어오면은 바로 차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야지 니네가 차 할부금을 갚으면서 회사를 못 나갈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일이 고될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고되기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성취감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 이후의 일은 잘 몰라서 이제 학과 공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부면은 2학년, 3학년 되면 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과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루트의 수업을 들으면 심화 전공이 결정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저는 저희 과의 제일 큰 장점이고 저희 과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수험생들에게 전할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화이팅하라 이런 짤막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길게. 저는 이제 수능이 60-70일 정도 남았나요? 네. 저는 애들한테 별명이 수능 샤프 수집가라고 할 정도로 수능을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수험생분들만 생각하면 애틋하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일지 너무 공감이 많이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무리 열심히 하시고 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 필승, 전승, 압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고대 건사원에서 실승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부할 때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긴장하고 이러면 자기 실력보다 안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도 준비 잘 하셔서 연대 꼭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연대 캠퍼스에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한테 수능에 관련해서 힘을 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수험생 여러분 건사관 사환시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내일에 공부할 원동력을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저희가 거기서 가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과 방송으로 찾아뵐게요.